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감정평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세무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감정평가 부분인데요. 재산세제 할 때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감정평가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비용이 좀 아까워서 그러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꼭 받아야 하는지 자꾸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던 사례나 증여세나 상속세 절세 관련된 예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준비했는데요. 딱딱하기보다는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될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예규를 본 사례인데 하나씩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월 27일 날에 어머님이 사망을 하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 23일 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상속 개시일에서 6개월하고도 27일이 경과했습니다. 일단은 상속세 계산할 때 보면 매매 사례가나 이런 적용할 수 있는 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6개월 내에 들어갔으면 이건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만 이 사례는 딱 27일이 경과된 시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19년 10월 22일 날 상속받은 자산을 이제 남에게 판 거죠. 그리고 본인이 또 사망을 했어요. 어머님 사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을 팔고 본인도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2020년 2월 19일 날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상속재산에 대한 소급 감정으로 해가지고 취득가 산정해서 이제 양도세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조사가 진행돼가지고 이게 조사 사례인데 보시면은 이분은 신고를 어떻게 하셨냐? 소급 감정이라는 내용을 했지만 이제 매매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양도한 가액과 취득한 가액이 같다고 봐서 양도세가 없으므로 그냥 신고를 한 거죠. 상속세는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았던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냥 단순하게 논리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27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매정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상속 개시일 날에는 현재 기준시가로 너는 상속신고를 한 걸로 간주했고, 그리고 그 기준시가와 이번 매매가의 차익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굉장히 좀 매정하죠. 제가 볼 때는. 이게 6개월 내에서 27일밖에 안 됐는데 이 매정한 사례가 발생했고요. 이 납세자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이의신청도 하고 한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세무서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세심판원에 제기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 내용을 좀 보시면 이 내용은 좀 희망적이기는 해요. 조세심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기준시가 변동 내역이 18년 대비 19년은 1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유의미한 가치 상승 요인이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근데 만약에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기준시가로 취득가를 인정하면 솔직히 상속받아가지고 9개월 있다가 팔았는데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430%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납세자의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6개월이 지났다는 이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세심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논리적으로 보든 실제로 지가를 봤을 때 전혀 이게 세무서 입장보다는 납세자 입장이 훨씬 더 타당하다 해서 이 주장에 손을 들어주긴 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는 감정평가를 말한 거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가액에 대한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상속세는 안 나오셔서 아무 이제 대책 없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이걸 팔았는데 기준시가로 계산하니까 상속세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6개월에서 얼마 안 지났으니까 그냥 그걸 취득가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하자 해서 지금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엔 정말 해피하게 잘 먹혔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거의 안 먹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무조건 이렇게 주장을 해요. 6개월이 지났고 매매 사례가로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기간이나 이런 걸 정말 철저하게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냥 감정평가 하나 받았다면 세무서랑 다툴 이유도 없었고 조세심판원까지 갈 이유도 없었죠. 이게 조세심판원까지 갔다면 거의 1년 걸렸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한 판례를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지만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핵심을 설명드리면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 재산을 단기간에 내가 팔 걸 예상될 때, 이때는 상속 발생한 이후에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상속 가액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그리고 양도를 하게 되면 그게 취득가에서 이제 차익만큼만 세금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감정을 받아서 정말 시세대로 인정받아 상속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가 없는 경우, 또 하나는 부부간에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없는 범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제 취득가를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많이 진행하는 뭐 저가양도, 고가양수나 부담부증여나 뭐 하이브리드 컨설팅이나 이런 걸 진행했을 때는 웬만하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다 받게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시가에서 5% 정도 떨어뜨리는 건 괜찮지 않느냐, 뭐 시가에서 30% 정도 낮게 사는 건 괜찮지 않느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데, 이런 말씀들을 다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시가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면 5%를 어디서 계산해야 될지를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세관청과 어느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고 거기에서 이 움직이는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를 기준점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정평가를 받고 그 금액을 픽스한 다음에 어떤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픽은 감정평가를 웬만하면 받아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인의 그 권리를 찾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감정평가 수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받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단순히 이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또 제가 감정평가사의 입장에서 설명한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좀 찍으면서도 좀 관점이 잘못됐나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하게 절세 컨설팅을 위해서도 기준점을 잡기 위한 감정평가는 필요하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활용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면 무조건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얼마나 들지 비싸지는 않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게, 그 감정평가 법인들 사이트에 가면 부동산에 가액을 넣으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법정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어디서 받든 그닥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가치가 되겠는지 그 검토해 보시고 사이트에서 금액을 넣으면 평가 수수료에 대한 것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으니까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포인트는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이전이나 승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